미국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가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칙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소매점 절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법안 패키지가 발의됐습니다. 절도범 체포와 처벌을 강화하는 모두 7개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기 직전까지 유권자들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표가 부족하다며 야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번 투표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가장 먼저 가늠할 수 있는 지상파 3사 출구 조사는 올해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시간 저녁 6시 본투표 마감과 함께 전격 발표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두 나라의 협력 강화가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칙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hey will announce measures to enhance our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to enable greater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our forces.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우주 탐사와 인공지능 AI, 청정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그러면서 미일 양국 간 협력 강화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도 시너지 효과, 즉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re are synergies on a trilateral basis in terms of our technological, industrial, economic capacity.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선 원칙에 입각한 외교는 좋은 것이라며 일단 긍정 평가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선 에너지 안보와 해상 협력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구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상 협력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미 국방부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겠다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정보 공유나 합동훈련, 미군 순환 배치 증가를 통해 북한 공격에 대응할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소매점 절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법안 패키지가 발의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곳곳의 절도 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절도범 체포와 처벌을 강화하는 7개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석상을 때를 지어 습격한 뒤 털어가고 의류점에도 몰려가 물건을 사정없이 강탈합니다. 약국은 철문을 부수고 침입하고 심지어 모터사이클까지 훔쳐 달아납니다. 대강도의 플래시몹 절도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이 절도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소매점 절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 패키지를 발의했습니다. So the retail theft issues we are talking about today did not appear overnight and they're not going to be solved overnight. 모두 7개 법안을 함께 묶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내놓은 겁니다. 법안은 상습절도범에 최대 3년형을 구형할 수 있게 하고 사법기관의 체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We've given law enforcement the tools to fight this, and when they use these tools, they are very, very, very successful. 절도범죄 근절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 만큼 주의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홍입니다. 최근 모든 매장 폐쇄를 결정한 99센트 스토어 사태와 관련해 LA 카운티가 실직 직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열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99센트 스토어 직원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는 해당 업체 직원들 숫자가 상당히 많아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단기적 지원과 직업 교육 등 장기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 있는 99센트 스토어 직원들만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다시 7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유덕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신고가를 찍고 상승하던 비트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 $10,000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간밤엔 7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곧 있을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전체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설계돼 있어 반감기가 호재입니다. 과거 반감기 이후 6개월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1차 반감기 900% 이상, 2차 반감기엔 39%, 3차 땐 85%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4차 반감기는 오는 18일에서 20일 사이로 예상되는데 반감기 영향력이 예전보단 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물 ETF 승인으로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올라 선반영됐고 이미 93% 넘게 채굴이 이뤄진 만큼 반감기가 곧 가격 급등이란 공식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감기의 영향이 이제 반감기를 거칠수록 좀 약해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이제 자금 유입으로 인한 이제 수요 증가 효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 반감기보다는 만일 2분기 이후 홍콩, 영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ETN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상승 동력 소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ETF가 나오면 수급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점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ETF 효과는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대기 중인 중국 자금이 많아 이 자금이 유입될 경우 영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공지능이 인간을 머지않아 뛰어넘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르면 내년에 이런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지난달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5년 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로 비슷한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가장 급진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에 인간보다 뛰어난 AGI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define AGI as smarter than the smartest human, I think it's probably end of next year, like within 2 years. 다만 부족한 고성능 AI 칩과 전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전 세계 AI 경쟁에선 중국이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 lot happening in China, but I don't have insight into what they're doing, except that I'm confident they will not be far behind what is developed in the West.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오픈 AI 원년 멤버이자 이에 대항해 AI 기업을 세운 그가 막대한 자금을 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 등 현재 가장 발전된 AI는 50여 개 주제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에서 인간 전문가 정답률 89.8%에 근접하거나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5년 안에 AI가 모든 인간의 시험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S와 오픈 AI가 최근 130조 원 이상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빅테크들의 투자와 경쟁도 가열되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AI 출현은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교사는 10여 명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커네티컷주 아동가족부에 따르면 스탠포드 지역 스트로베리힐 초등학교에서 33살 교사 앤드루 박 씨가 4급 성폭행과 미성년자 상해 위험 등 3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박 씨는 11세에서 13세 사이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과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만진 신체적 부위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박 씨의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가방을 낮게 매 몸을 가리기도 했으며 지난 2월 한 피해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박 씨를 피하려다 수업에 지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1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박 씨에게는 1살 된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7회를 맞은 CM 프로암 골프 대회가 페창가 리조트 골프 코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0명의 LPGA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아마추어 골퍼들과 함께 라운딩하며 스포츠맨십과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CM 프로암 골프 대회.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함께 스포츠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이벤트로 진화해왔습니다. 무려 11년째 공식 후원하고 있는 페창가 리조트에서 개최된 올해 대회에도 무려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수의 한인 선수들을 포함해 대회에 참가한 30명의 LPGA 선수들에게도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페창가 대회에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서 딴 선수들한테 그래가지고 좀 좋은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So this is my 4th year now at Pechanga, and I always look forward to playing in it. They do a great job treating us, so I'm happy to be back. 이번 대회에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도 참가해 아시안계 인사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훌륭한 프로들도 만나고 또 좋은 그런 친구가 또 이런 좋은 이벤트를 매년 하는데 항상 초대해 줬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한 8년 만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리는 뭐 재미있게 뭔가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페창가 리조트 측은 앞으로도 계속 대회 개최 등 후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시안계 고객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천가에서 11년째 하는 CM 프로 애매처 골프 토너먼트이 열렸어요. LPGA 프로분들하고 또 앱슨 투어 하시는 프로분들하고 같이 하는 토너먼트인데요. 진짜 여기 타마킬라에서 진짜 아름다운 골프장에서 이렇게 손님들 우리 파천가 손님들하고 함께 프로 선수들이 토너먼트를 할 수 있어서 진짜로 재밌는 날이었어요. 페창가 리조트에서는 이번 골프 대회를 포함해 한국 유명 밴드 부활의 콘서트 등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LA 지회 옥타 LA가 LA 총영사관과 함께 오는 5월 무역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아카데미는 오는 5월 8일부터 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15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무역 개론과 절세 전략, 물류 통관 절차, AI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전략 등 무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0명이 강의합니다. 대상은 앞으로 무역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현재 무역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경험과 명망이 있는 강사진들로부터 세계 국제 무역 업데이트,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전략, AI로 인한 공급망 관리 변화 등 새로운 주제로 무역 아카데미 강의를 모두 수료한 사람은 LA 총영사관과 옥타 LA 회장 명의의 수료증과 옥타 LA 신입 회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카데미 모집 인원은 선착순 60명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0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총선 소식입니다. 여야는 어젯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기 직전까지 유권자들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야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공식 유세를 펼쳤습니다. 서울의 중심이란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나라의 중심을 잡아 미래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혼돈으로 무너질지 위기를 극복할지를 결정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한미공조 무너뜨려서 친중 일변으로 돌리고 죽창 외교로 한일 관계 다시 악화시키고 김준혁식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헌법을 바꿔서 이재명 조국 셀프 사면할 겁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면서 야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울먹인 걸 두곤 영업하는 눈물이라 꼬집었습니다.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이 위원장이 이대생 성상남 막말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 삭제한 걸 겨냥해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비판했습니다. 골든크로스, 즉 지지율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 꽤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한 한 위원장은 끝까지 본투표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이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이번 투표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장민성 기자입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 심판 국민 승리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친 민주당.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을 열었던 곳으로 유세기간 전면에 내세워온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계속 권력을 맡길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심판의 날 투표용지는 옐로카드, 경고장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너희들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발언 땐 해병대 예비역연대 관계자가 나와 최상병 수사 외압 특검을 촉구하며 정부 실정을 부각했고 민주당 주도의 야권연합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참석해 비례대표 선거에선 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하는 이른바 몰빵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세 번째 법원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11분 동안 읽어내려가며 법정압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격전지 후보 7명의 이름을 부르며 본인이 다하지 못한 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이 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본인 지역구 인천 계양 유세를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이 위원장은 오늘 저녁 6시 투표 종료 직전까지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합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네, 총선 소식 이어갑니다. 정말 한 표가 절실한 소수 정당들은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46석이 걸려있는 비례대표 투표에 당의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정치를 투표로 지켜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강제 퇴장당한 신민기 대전시당 대변인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정권 심판을 부각시켰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서울 홍대 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진보 정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역사가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녹색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새로운 미래는 고단한 직장인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서른 의원이 출마한 경기 부천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광주 광산을 유세에 집중한 이낙연 후보는 특혜와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2030 세대의 분노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의 씨앗을 지키고 키워주십시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밤샘 유세를 펼친 경기 화성을에서 지지율 역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내로남불에 빠진 썩은 도끼로는 정권을 깔끔하게 심판할 수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7번 개혁신당은 멸종 위기종이 된 소신파 정치인들의 정당입니다. 소신의 정치가 위선의 정치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부산과 대구, 광주에 이어 서울 광화문을 찾아 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라고 강조했습니다. 200석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되고 그 경우 거부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민주당 부산 후보들이 내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에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 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 힐링.
SBS는 다양한 그래픽을 더해 실시간 개표 상황부터 결과까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 1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SBS 선거 방송 2024 국민의 선택에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김민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회로 달려가는 가상의 열차. 자리 다툼에 바쁜 이들은 같은 지역구 후보들입니다. 당대표들도 노선 싸움엔 양보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민심을 국회로 배달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고 누가 더 폼이 나는지 겨뤄봅니다. 이번 총선을 위해 SBS가 준비한 실시간 개표 정보 그래픽 바이폰입니다. SBS 선거방송의 마스코트 투표로에겐 아기 투표로라는 이세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SBS 바이폰은 태어납니다. 기자와 작가들이 스토리를 짜면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그래픽으로 구현하고 개발자들이 데이터와 엮는 틀을 잡아 하나의 바이폰이 완성되는 겁니다. 최근 추가된 표는 얼마나 되는지, 또 2위 후보는 얼마나 추격하는지와 같은 정보성을 강화한 바이폰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무빙이 특징입니다. 초대형 LED판들이 움직이면서 길을 열다란 선거방송의 슬로건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승부의 갈림길, 판세의 지름길, 고터치 같은 코너들은 복잡한 선거의 길목에서 시청자들의 길 안내를 맡습니다. 국회 잔디마당에 설치된 야외 스튜디오에선 국회의원으로 일했던 패널들의 깊이 있는 총선 토크가 펼쳐집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네, 한국 총선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60세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40세 미만 젊은 층보다 많은 첫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20대와 60대 남성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총선 전체 유권자 수는 4,428만여 명. 이 중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비율은 30.6%로 지난 총선보다 줄었지만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200만 명 등 31.9%로 처음으로 젊은 층을 추월했습니다.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해섭니다. 거대 양당은 이 가운데 20대, 60대 남성 표심에 주목합니다.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8.7%의 지지를 보냈던 이른바 이대남.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이 43%로 가장 많았는데 조국 혁신당 지지는 2%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 남성들의 막판 결집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20, 30대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이 온라인 게시판에 다수 게시되고 있어 20, 30대의 변화가 확연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보수층으로 평가받는 60대 남성에게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60대 여성과 70대 이상 남녀에선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답변이 민주당을 선택한 답변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하지만 60대 남성들은 범야권에도 40% 가까운 지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386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간이 흐르면서 486, 586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어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이 그런 세대 효과를 부분적으로 희석한 건 아닐까? 민주당은 정권 심판 여론이 60대로 확대된 방증이라고 평가합니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을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을 하면은 저희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일 수 있고요. 변화하는 20대와 60대 남성의 표심을 어느 당이 더 잡을지가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여야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각각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외치고 있고 범야권은 정부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각 당이 얻는 의석수에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가능할지 박찬범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 정당과 합해 180석을 확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여당 시절 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등을 거침없이 추진했지만 2년 뒤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의 제2요구, 거부권에 막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법률안 제2예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 부 10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대 양당이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가져갈지에 따라 전국의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일당이 민주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와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특검법 등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통령 거부권의 최종 법안 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일각의 관측으로 민주당도 선을 긋지만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권한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국민 투표를 전제로 개헌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한 의석수인데 물론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야당이 엄살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즉 101석 이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100석 이하에 그치면 범야권 주도의 개헌,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과반 이상, 국민의힘도 120석 이상이 목표인데 양당 모두 과반 달성에 실패한다면 타협이 불가피해지고 제3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료계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던 의사협회가 이번 주 예정했던 합동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의료계 안에서 대화가 부족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와 대화는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임기 시작이지만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직을 당장 넘겨달라고 요구한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당선 이후 꼬박꼬박 참석하던 의협비대위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 김태구 비대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는 특정인의 의지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고 임현택 당선인을 직격하면서 4월 말까지 임기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의 분열을 노리는 다양한 활동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매우 염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당초 12일로 예정하고 있던 합동 기자회견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일부만 모여서 발표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가 자신을 배제한 채 움직이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용산과의 대화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회장 당선인을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의협 지도부 간 이런 갈등은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의 협상 방식에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증원 원점 재검토란 목표는 같아도 의협 비대위는 정부와 계속 만나면서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자는 입장인 반면 임현택 당선인 측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은 뒤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힘겨루기는 의사협회 250명의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한 대의원은 현재 분위기는 반반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남가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올 여름까지 곳곳에 모기떼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에 최근 몇 달 동안 폭우가 내리면서 올 여름까지 곳곳에 모기떼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더 높은 모기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마당 수영장이나 빈 화분 등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야간 침대 열차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스타트업체인 드림스타라인은 유니온 퍼시픽 철도와 MOU를 맺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현실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림스타는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야간에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하는 열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시 주차 미터기에서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통국은 미터 주차 요금 종이 영수증을 차량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방식이 아닌 미터기에 차량 번호판을 직접 입력하는 차량 번호판 입력 방식으로 미터 주차 시스템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종이 낭비를 막을 뿐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주차 공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8년 전통의 사립학교에 한인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버지니아 맥클린에 위치한 마데라 스쿨은 11대 교장으로 개수연 교장이 부임했으며 학교 역사상 첫 한인이자 첫 아시아계 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개 교장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역사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했던 한인 여교수가 유죄 인정에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였던 박모 씨가 유죄 인정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자택에서 남편 남모 씨를 의자에 묶고 남편 입에 옷을 쑤셔 넣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응급 환자를 태웠다더니 링거도 안 꽂은 수상한 모습의 구급차가 포착됐습니다. 수색해보니 황당하게도 환자가 아니라 마약이 나왔다는데 확인해보시죠. 아르헨티나 헌병대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하는 구급차를 세워놓고 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를 긴급 이송 중이라는데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뭔가 수상했던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구급차 뒤쪽까지 검문을 실시하자 가짜 환자가 누운 병상 밑에서 노란색 테이프로 감긴 벽돌 모양의 마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의 정체는 코카인으로 무려 134kg이나 됐는데요. 이는 44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을 의미하는 돌고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적발한 마약을 압수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봄 하면 역시 벚꽃놀이죠. 아직 꽃 구경 못해서 아쉬운 분들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꽃잎이 아름답게 휘날리는 모습을 눈에 담느라 분주한 사람들. 영국 런던에서 열린 디지털 벚꽃 전시회 현장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제처럼 거대하고 생생한 벚나무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몽환적인 분위기에 사방 가득 번지는 연분홍빛 화사한 색감이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한층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거대한 규모의 내부 공간,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환경으로 관람객이 작품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하네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 이럴 때 쓰는 걸까요? 황당한 이유로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소가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운전자, 달리던 트럭 밑으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트럭이 재빨리 정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극적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멀쩡히 길 가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만약 트럭 바퀴와 충돌하거나 깔렸다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이만한 것도 하늘이 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심하면 역시 풍선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가봤더니 동심 파괴 현장이네요. 싸움이 한창입니다. 지난 6일 중국 야오닝성의 한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팔던 노점 상인들끼리 구역을 두고 맞붙은 건데요.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옥신각신하더니 급기야 펑 시뻘건 불꽃까지 보고맙니다. 한 상인이 상대방 풍선 다발에 라이터를 갖다 댄 건데요. 값싼 수소기체로 안을 채운 풍선이었기에 풍선은 마치 폭탄처럼 터져버렸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